오늘은 제가 대형주 중에 어떤 종목이 주도주가 될지 주도주 분석을 할 겁니다. 주도주를 잡아야 100%, 200%, 많게는 10배, 20배 상승하면서 부자가 되잖아요. 주도주라는 것은 가장 강하게 상승하면서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이잖아요.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게 코스피 지수 일봉 차트입니다. 코스피 지수 일봉 차트를 보면 작년에 주구장창 하락을 했습니다. 2022년 주구장창 하락을 하다가 작년 9월 30일 저점을 형성 후에 반등을 시작해서 조정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 기준 9월 30일 가장 낮은 저점에서 고점까지 플러스 25% 상승을 했다가 현재 플러스 15% 상승입니다. 9월 30일 이후 1년 이상 저점 대비 높은 데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시가총액 1위부터 20위 대형주 중에 어떤 종목이 가장 크게 상승을 했을까요? 자, 바로 엑셀 파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엑셀 파일 보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게 현재 9월 30일 여기에 보면 종목 보면 9월 30일 저점일 때 코스피 1위부터 금액이고요. 주가고요. 가장 높을 때 주가, 현재 주가 표시를 했는데 9월 30일 기준 현재 가장 크게 상승한 종목은 시가총액 6위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143% 상승입니다. 크게 상승을 해 있는 거죠. 시장에서는 포스코 홀딩스가 주도주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주도주 이렇게 얘기하고 끝낼까요? 사실 이렇게 단순히 아는 것보다는 주식을 하려면 다양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포스코 홀딩스가 주도주가 되는지도 설명을 드리고 지금 지수가 왜 조정을 받는지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전에 전체적인 현재 상승률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상승률을 보면 특이한 애들 있죠. 제가 색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은 코스피 지수가 플러스 15% 상승을 해 있는데 벌써 하락을 해 있습니다. 이런 애들은 시장에서 소외가 됐다고 하고 이런 애들을 잡으면 안 되죠. 어떤 종목이냐고 보면 카카오, 그 다음에 셀트리온 마이너스 12%입니다. 9월 30일 저점 대비. 그 다음 삼성바이오로직스 마이너스 11%입니다. 가장 크게 하락한 건 카카오가 마이너스 12%입니다. 네이버도 플러스 1%지만 거의 제로지요. 그러면 이 종목은 바이오하고 콘텐츠죠. 바이오 콘텐츠는 우리 시장의 대표적인 성장주입니다. 성장주 여러분, 금리 인상할 때 성장주 잡으면 안 된다고 제가 강의를 해드렸죠. 언제 잡으라 했습니까? 금리가 제로일 때, 즉 위기가 오고 금리가 제로로 떨어지면 그때 성장주가 간다 했지요. 왜 그럴까요? 모르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알아놓으시고요. 쉽게 말해서 금리 인상을 하면 할인율이 적용이 됩니다. 할인율이 뭘까? 어렵지 않아요. 쉽게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성장주는 미래의 수익을 미래에 많은 수익이 날 거라고 보고 현재 가져와서 높은 고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가 제로일 때 100만 원이 10년 뒤에 제로니까 10년 뒤에도 100만 원이죠. 근데 현재 금리가 5%죠. 5%. 그러면 100만 원이 매년 5%씩 복리로 가면 160만 원. 즉 현재 100만 원 되면 160만 원 기존보다 60%를 영업이익 더 올려야 현재 주가가 됩니다. 근데 미래에 더 올린다는 것은 가정이니까 현재 주가가 그만큼 하락을 해버리는 걸 이걸 할인율이라고 합니다. 즉 금리가 이렇게 높을 때는 성장주를 건드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지금 미국이 그랬잖아요. 제롬 파월이. 연준 의장이 높은 금리 오래 유지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더더욱 이런 성장주는 지금 건드는 게 아니다. 언제? 위기가 오고 금리가 제로로 떨어질 때 아니면 금리를 확 낮출 때 이때 관심을 가진다. 그래서 지금은 가장 하락돼 있는 게 당연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안 움직인 종목 이렇게 보면 그 다음 하락돼 있는 게 LG화학,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하고 LG에너지솔루션 이거 두 개는 뭐죠? 2차전지 2차전지 셀 업체잖아요. 2차전지 대장주들이잖아, 대형주. 근데 왜 삼성 SDI는 마이너스로 아예 안 움직였을까요? 그건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도 크게 상승한 건 아니죠. 왜일까요? 자, 이건 제가 지금 뉴스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뉴스를 하나를 이렇게 보면 지금 보시는 건 지금 글로벌 2차 전지 업체의 시장 점유율을 나타내는 겁니다. 점유율을 보게 되면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지금 중국 시장을 제외한 겁니다. 중국 시장까지 넣으면 중국 기업들이 다 높아서 따질 필요도 없는데 사실 제외해서 따지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 2차 전지 종목들은 IRA 수혜로 버티니까 중국을 제외하고 보면 LG에너지솔루션이 시장 점유율 28.5%로 1위입니다. 1위. 근데 작년에 28.3%입니다. 꼴랑 0.3% 시장 점유율이 늘었습니다. 제자리로 성장을 멈췄다는 겁니다. 성장이. 근데 중국 CATL 얘는 작년에 20%인데 20.8%인데 27.7% 8월까지입니다. 1월부터 8월인데 9월 달에 CATL이 1위로 올랐었죠. 중국 기업이 무섭게 치고 올라온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삼성 SDI를 한번 볼게요. 삼성 SDI는 현재 작년에 10.6%에서 오히려 쪼그라들었습니다. 8.9%로. 시장에서는 2차 전지로 살아남기 어렵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보통 규모의 경제, 글로벌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0%가 안 되면 살아남기 힘들고 망합니다. 과거에 보면 스마트폰 경쟁을 할 때 LG전자가 10% 선에서 갈랑갈랑 하다가 10% 밑으로 떨어지면서부터 규모의 경쟁이 지면서 지금은 스마트폰 사업 포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0%대 버티다가 삼성 SDI는 8%대로 하락을 했습니다. 성장을 하는데 점유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으니까 삼성 SDI가 상승을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삼성 SDI 2차전지 관심 있다고 접근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나마 LG에너지솔루션이 지금 1위도 내줬고요. 중국 기업들이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2차전지는 어려운데 여기에 또 다른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LG에너지솔루션 실적 발표 잠깐 보면서 이슈 설명을 드릴게요. LG에너지솔루션 실적 발표를 한번 보게 되면 LG에너지솔루션 이번 3분기 잠정 실적이 7,312억 깜짝 분기 최대 실적을 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조금 다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LG에너지솔루션 영업이익 중에 많은 부분입니다. 뭐 조금 더 늘어가 보면 요 중에 많은 부분 즉 미국 IRA 입법에 따른 수혜입니다. 즉 IRA 미국에 가면서 보조금을 받은 거죠. 보조금 규모가 여기 나오네요. 전체 영업이익 중에 2,155억 약 30%입니다. 깜짝 실적을 발표했는데 영업이익으로 냈는 게 아니고 미국 보조금 받아서 실적을 냈고 보조금 빼버리면 작년보다 적다는 겁니다. 근데 이 보조금이 왜 문제가 되냐고 하면 내년에 미국 대선이 있잖아요. 대선에서 유력한 후보가 될 수 있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IRA 법안 폐기한다 그랬죠.
2차전지는 이런 불확실성이 나 있습니다. 정말 트럼프가 되고 IRA 폐지가 돼버리면 우리나라 2차전지 예전에 태양광 꼴라면서 다 망할 수 있죠. 그만큼 불확실성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정말 중국 기업이 치고 올라오는데 이런 불확실성까지 있다. 그러니까 2차전지 기업이 불을 뿜고 대형주로 가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주도주로 가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요렇게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것들 중에 요런 것들 한번 볼게요. 뭐 은행주 이런 것들은 방어주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은행이 뭐 신한지주가 정말 획기적인 뭐 변화를 해서 전 세계 1위 된다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은행주들은 금리가 높으면 예대 마진이 생기죠. 근데 현재 금리가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금리 인하가 되면 실적이 낮아지니까 주도주가 될 수 없다.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이나 삼성 SDI 그 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 2차전지 설명을 드렸고 네이버 그 다음에 카카오 그 다음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설명드렸고 이제 크게 남아있는 건 보면 자동차주 반도체주입니다. 반도체주 먼저 한번 볼게요. 반도체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그래도 코스피 지수가 최대 25% 상승을 했지만 삼성전자는 42% 지수보다 크게 상승을 했고요. 현재 코스피 지수가 9월 30일 대점 15%인데 삼성전자는 31% 지수 대비 강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주도주까지는 아니더라도 부주도주 정도는 될 수 있다. 이건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삼성전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데 자 이렇게 볼게요. 삼성전자 반도체 업황은 3분기인데 올해 4분기입니다. 4분기부터 이제 시장에서는 반도체 가격이 반등 나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빠르게 회복되고 그러면 삼성전자 실적이 좋아지죠. 그러면 주가가 상승을 한다. 이까지는 오케이입니다. 오케이. 하지만 작년이나 재작년 영업이익이 정말 많이 나올 때도 10만 전자 못 넘었습니다. 영업이익 다시 올라간다고 해서 10만 전자 넘어갈까요? 못 넘어가겠죠. 그러면 여기에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넘어가려면 플러스 알파가 붙어야 됩니다. 플러스 알파라는 것은 지금 다른 거 아닙니다. 표 하나 잠깐 볼게요.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가려면 플러스 알파는 뭐가 하면 지금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크게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이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에서 지금 TSMC가 60% 삼성전자가 12% 오히려 하락을 했는데 이게 반등을 하면서 대적을 할 수 있는 이 환경이 되면 삼성전자 10만 전자 넘어갑니다. 지금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고요. 환경은 지금 HBM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납품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 HBM에서 후공정까지 완료가 돼버리면 정말 TSMC 따라잡을 계기가 정말 생깁니다. 그래서 후공정을 경기도 시흥에 지금 라인을 짓고 있죠. 여기서 수율이 성공해서 나온다 그러면 삼성전자 10만 전자 갑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보면 됩니다. TSMC는 SK하이닉스에서 HBM 반도체 사왔어. 시스템 반도체 후공정 만들어서 파는데 삼성전자는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 후공정에서 나갑니다. 단가 싸움이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HBM이 엔비디아에 납품했다 이 자체만으로도 그런 효과를 내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언제적 시나리오라고 하면 삼성전자 일봉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일봉 차트, 월봉 차트로 볼게요.
월봉 차트로 이렇게 길게 해서 보면, 이렇게 보면 2021년 이때 10만 전자 넘어가고 9만 전자까지 상승할 때 이때 시나리오라. 이때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뭐 점유율도 지금보다는 좀 더 높았고요. 그런데 그게 안 됐지요. 그러면서 뭐 반도체 업황 꼬꾸라지면서 같이 꼬꾸라졌는데 지금은 이런 시나리오, 이때 시나리오가 지금은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점유율이 조금만 늘어나는 기미가 보이면 삼성전자는 10만 전자 돌파 가능하다. 그런 차원에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밀릴 때마다 매수가 가능하다. 대신 사실 삼성전자는 진짜 뭐라 그럴까요? 뭐 애정의 종목이지요. 간다 해도 안 갔지요. 하지만 삼성전자를 믿고 HBM 지금 뭐 삼성전자가 목숨 걸고 따라가니까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하락을 한다면 분할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반도체도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 정도 되면 남아있는 게 자동차인데 자동차 종목들은 부채가 많아서 기본적으로 지금 자동차 부품주 마찬가지고 보면 부채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금리가 높을 때는 좀 디스카운트 되는 측면들이 많습니다. 정말 큰 장치 산업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있기 때문에 지금 잘 안 움직이는 부분이다. 금리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고요. 뭐 그러고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 지금 뭐라 그럴까 미국 지금 현대차가 만들어도 미국에서 전기차 팔아도 보조금을 못 받잖아요. RI의 법. 이 역량이 지금 짓누르고 있습니다. 정말 만약에 내년에 트럼프가 되고 IRA 법 폐지한다 그러면 LG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 SDA 2차 전지 팔고 지금 현대차나 기아차 자동차 사야 되죠. 폐기되는 순간 살아나니까요. 그래서 IRA 법안 보조금 못 받는 거, 그 다음 금리가 높은 거 영향으로 자동차는 잘 못 달리고 있다. 요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자, 남아있는 것은 이 포스코 홀딩스하고, 그 다음 보게 되면 포스코 홀딩스하고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9월 30일 대비 가장 높을 때가 367%. 정말 크게 상승했고 현재 134% 크게 조정을 받았고요. 포스코는 262% 고점 형성을 했다 현재 143% 하락폭이 적었죠. 그래서 주도주는 포스코홀딩스. PER을 보게 되면 PER입니다. PER은 주가 순이익이죠. 쉽게 말해서 시가총액 나누기 순이익입니다. 이게 적으면 적을수록 저평가죠. 그래서 현재 코스피 지수 PER이 18.6인데 포스코홀딩스 크게 상승했는데 현재 12.35입니다. 저평가입니다. 대신 포스코 퓨처엠은 227.9 정말 고평가지요. 그래서 고평가되어 있는 이쪽보다는 포스코홀딩스를 추천을 드리고요. 여기에 보면 보통 우리가 꿀뚝산업으로 부르는 철강주들도 크게 성장을 못한 데 있어 전부 다 저평가돼 있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현대제철 이런 애들 PR이 뭐 한 5배 정도로 정말 저평가지요. 그러면 같은 철강주인데 포스코홀딩스는 지금 12.23까지 상승이 돼 있습니다. 이건 기존의 과거의 꿀뚝산업이라는 철강에다가 플러스 2차 전지라는 성장주를 탑을 쌓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캐시카우 잘 들어오는 철강 위에 2차 전지를 얹고 있죠. 이게 얹으면 정말 주도주로 날아가는데 지금까지는 잘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차 전지 중에 양극재나 음극재 뭐 이런 것들은 포스코 퓨처엠이 만들죠. 그러면 포스코 홀딩스는 뭘 할까요? 원자재 공급입니다. 원자재 공급을 하고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가 지금 내년 2024년 한 4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4월 정도에 아르헨티나 공장, 아르헨티나 니켈 광산을 들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니켈이 나오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이제 매출이 생기고 영업이익이 생기고요. 2025년에 이 공장 완공이 되고 합치면 니켈 10만 톤입니다. 엄청나지요. 그 다음에 포스코가 이게 뭐 2030년까지 뭐 정말 뭐 한 40만 톤까지 확 늘린다 이러고 있고 글로벌 니켈 기업 탑3에 들어가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고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요. 니켈이 왜 중요하냐고 하면 사실 전기차의 가장 비싼 부분이 2차 전지잖아요. 2차 전지의 40%가 니켈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켈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 나중에 반짝반짝 빛날 수 있죠. 그걸 포스코 홀딩스가 하고 있습니다. 니켈뿐만 아니고 흑연이라든가 이런 거. 정말 어떻게 보면 포스코 홀딩스는 제가 봤을 때 니켈이 사실은 제철 중에 스테인리스라든가 이럴 때 니켈이 들어가죠. 그래서 스테인리스 만드는 애들이 니켈 테마로도 움직이는데 아르헨티나 니켈 거기 광산을 2018년도 인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니켈이 잘 될지는 몰랐죠. 그런데 2차 전지가 움직이면서 한 2020년부터 니켈이 중요해지니까 공장을 짓기 시작해서 포스코 홀딩스가 이 니켈을 가지고 주도주로 갈 수 있고요. 또 2차 전지가 성공하면서 자회사들 주가가 높잖아요. 자회사 평가손익 기업 장부 가치를 하려면 주가보다 또 올라갈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상승을 할 수 있다 설명을 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주가가 약하잖아요. 약한 이유는 니켈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니켈 가격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는 게 니켈 가격입니다. 니켈 가격. 니켈 가격이 정말 2020년 이때까지는 조용했지. 2018년도 니켈 광산 인수 정말 어떻게 보면 운빨이 맞았죠. 그러면서 2차 전지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니켈이 모자릴 때 니켈이 가격이 급등을 했죠. 뭐 톤당 여기 10만원 했어. 60만원까지. 6배가 상승을 했다가 지금 다시 제자리로 하락을 했고 이건 모든 뭐 이런 데서 니켈이 돈이 드니까 뛰어들어서 지금은 니켈이 좀 생산이 넘쳐났습니다. 공급보다 생산이 많습니다. 지금은 공급보다 니켈이 뛰어드니까 니켈 생산이 이렇게 증가가 돼 있고 지금 전기차가 아직 불을 붙고 팔리는 건 아니니까 갑자기 전기차에 소요되는 게 이렇게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많고 전기차가 적지만 시간이 지나면 2030년 되면 뭐 니켈 생산 아무리 해도 전기차가 많아져서 역전되면서 이때는 니켈이 어떻게 보면 금값으로 바뀌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니켈 광산 들고 있는 포스코 홀딩스는 시간이 지나면 유리해진다는 겁니다. 당장은 약하고 니켈 가격에 따라 조금 늦지만 결국 이런 것들이 시장에 녹아들면서 기업이 주도주가 되고 크게 가려면 기존 사업으로는 안 됩니다. 새로운 사업에 뭔가 기대감이 있고 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포스코 홀딩스는 이런 꿈이 있습니다. 2차 전지에 광산도 가지고 있고 포스코 퓨처엠에서 양극재, 음극재도 만들고 이걸 하고 있으니까 사실 중국 기업들이 광산을 가지고 음극재 만드는 단가에 사와 볼만합니다. 여기에 캐시카워 제철소에서 캐시카워 현금이 나오니까요. 사와 볼만한데 당장 양극재, 음극재 이런 만드는 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니켈 가격이 이렇게 떨어져 버리니까 수익률이 확 떨어져 버리죠. 사실 성장주들은 영업이익률이 높아야 되는데 사실 여기서 니켈을 샀다가 니켈 가격이 올라가면 재고에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수익률이 늘어나는데 니켈이 하락하게 되면 사놨다가 니켈 가격 떨어지게 되면 재고 손실이 나죠. 수익률을 까먹고 있습니다. 뭐 말 나온 김에 포스코 BM 수익률까지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는 것은 에코프로 BM입니다. 포스코 BM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에코프로 BM 한번 볼게요. 에코프로 BM 보면 지금 조정을 받는데 이렇게 보면 여기가 표시가 보일지 작지만 크게 해서 보면 보일 겁니다. 여기가 영업이익률입니다. 영업이익률이 작년에 보면 여기에 9.05% 작년 3분기입니다. 그 다음 작년 4분기 때 영업이익률이 4.9%, 올해 1분기 5.34%, 2분기 6%까지 올라갔다가 4분기에는 4.68%, 영업이익률이 4.68%면 이건 정말 말이 안 되게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건 니켈 가격 하락에 영업률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아무리 양극재 만들고 좋다 하더라도 가기가 어렵죠. 지금이 에코프로 BM이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도 움직이기 어렵고 포스코 퓨처엠도 조정을 받고 이 니켈 가격 영향을 받고 있다. 그래서 니켈 가격이 돌면 얘네들도 돌 수 있죠. 에코프로빈이나 2차전지 소재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음에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은 그런 게 아니고 사실 주도주 설명을 드리는 거죠. 주도주. 자, 그래서 제가 보는 것은 주도주는 1번 포스코홀딩스고 그 다음에 좀 안전한 사람 가신 분들은 삼성전자 이 정도입니다. 포스코홀딩스는 기존의 철강이라는 캐시카우의 2차전지 즉 니켈 광산 그 다음 기업들 2차전지로 주가 상승 지분평가에 가지게 되고요. 삼성전자는 반도체에서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데 플러스 이제 시스템 반도체 HBM 엔비디아 납품에 따라서 따라잡을 수 있는 희망이 생겼다. 이런 것들이 녹아 있습니다. 그 다음 LG전자도 보게 되면 조금 높은 표시인데 LG전자는 전장사업부가 어떻게 되는지인데 그건 또 차후에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본다면 지금은 포스코홀딩스 그 다음 삼성전자 조정을 받으면 분할로 접근하는 거고요. 이걸 사라는 추천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결정은 스스로 하는데 도움이 되려고 전반적인 시장 상황과 주도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이걸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니까요. 저와 함께 가실 분들은 지금 구독 누르시고요. 구독 누르시면 제가 이런 업황 분석부터 해서 주도주 또 중소형주 기법 다 알려드리니까 구독 고민하지 말고 지금 누르세요. 자, 구독자 여러분님들은 늘 감사히 생각합니다. 자, 댓글 제가 읽어보고 힘을 뿡뿡 내니까요. 댓글 감사하고 좋아요까지 부탁드릴게요. 자, 저는 이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